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북한이 ICBM에 탄저균을 탑재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와대에서도 이 탄저균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저균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단계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의 탄저균이 그로 인해서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고,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감염됐을 때는 어떻고 하는 것들은 지금 주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에 탄저균을 실어서 우리 한국의 어느 도시나 한국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공기중 살포 방식입니다. 가장 위해가 큰 공기중 살포 방식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호흡기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사율이 매우 높으며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률이라고 하는데 치명률이 80%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공격이 예측될 때는 정부는 서둘러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만 탄저 백신을 구매해서 들여왔다 하는 그 국정감사 내용이 다시 언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자용 탄저 백신만 구매를 했다. 미국 이머전트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500도스를 주문한 자료가 있다. 그리고 이 500도스가 2017년 9월 중순에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이 소식이 다시 언론에 나오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2017년 12월 24일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에 참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즉시 보도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가 탄저 백신 350명분을 해외에서 도입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2017년 11월 2일 한국에 도착했고 현재 국군병원 중 한 곳에 보관 중이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는 이 탄저 백신과 아직 접촉이 없다는 뜻으로 보이는 내용을 배포했습니다.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중순에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청와대 측의 참고 자료에 따르면 11월 2일에야 비로소 도착했다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 청와대에서는 다른 그 탄저 백신 도입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탄저 백신 1000명분을
도입을 해서 현재 모처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명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자용이고 이 1000명분은 생물테러 대응 요원 예방 및 국민치료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너희들만 살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분노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치료에도 쓸 수 있는 물론 그 요원들 용이지만 1000명분 탄저 백신을 이미 도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 후에 12월 25일 청와대는 이 설명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구입한 탄저 백신 350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350명분이 아니라 350도스다. 그리고 1인당 필요한 양이 3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350도스는 110명분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새로 나온 그 해명은 그런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하면 되겠죠.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은 350 나누기 3이 110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이상한 나눗셈을 하는 청와대입니다. 이 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적정량이 주사되지 않으면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데 350도스를 3으로 나누면 110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0 곱하기 3은 330이 되겠죠. 그러면 20도스가 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백신 도입이 예산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그래서 남아서 쓸모없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350도스는 나머지 20을 버릴 것이 아니라 118명분에다가 또 나머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옳은 것이겠죠. 이제 이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느끼는 부분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결국 지금 청와대가 변경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탄저 백신을 그러면은 1110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등을 위한 그들을 청와대 해명에 의하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110인분 350도스가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요원들과 국민치료에 쓰는 1000명분 그렇다면 여기에 3000도스가 있겠죠. 그래서 1110명분이 있다. 3350도스가 있다. 이것을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돈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어떻든 청와대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타당한 이야기인지 살펴보기로 하죠.
이번에 올해 청와대가 구입한 제품 이머전트4의 바이오 THRAX라고 하는 이 제품의 정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효능을 먼저 이야기하죠. 이 제품의 효능은 탄저균 예방 백신입니다. 탄저균 백신으로서 그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효능입니다. 두 번째로 탄저균에 노출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효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는 효능으로는 이것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예방을 위한 약품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탄저 백신은 얼마나 필요한가, 사람마다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 용량은 예방 목적일 때와 치료 목적일 때 동일합니다. 다만 투여하는 그 간격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탄저균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이 주사를 할 때, 그때는 성인이 한 번 주사할 때마다 5ml를 주사하게 됩니다. 이 5ml 단위를 이 회사에서는 1바이알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1바이알은 10도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도스, 청와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도스 기준이죠. 1도스는 0.5ml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1인당 3도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 약품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주사할 때 10도스를 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도스의 가격, 그 가격이 약 70만 원 정도,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회당 10도스를 한 번 주사할 때마다 10도스, 즉 5ml씩 주사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할까? 그것은 기초접종을 할 때 최초, 그러니까 지금 아직 탄저균에 노출이 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질병에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그래서 최초의 기초접종을 한번 하면은 그때 5ml, 즉 10도스, 그 다음에 그로부터 1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또다시 10도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하면 역시 10도스니까 30도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 세 번을 한 세트로 해서 기초접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은 다시 6개월 후에 한 번, 역시 5ml, 즉 10도스를 주사하고, 모든 경우에 무조건 단위는 10도스씩 주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접종 3번 하고 추가 접종 1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12개월 후에 1번 하고, 또다시 12개월 후에 1번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필요하다면 12개월 후에 1번씩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목적으로 성인 한 명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탄저 백신의 양은 기초 접종만 한다고 했을 때 30도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치료 목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 목적일 때도 성인에게 1회 주사할 때는 1바이알, 다시 말해서 10도스 그리고 5ml 이것을 1회 주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 목적일 때는 그 간격이 더 짧아져서 최초 주사를 한 다음에 2주 후에 다시 1회 주사를 하고 또 4주 후에 1회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30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 탄저균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렇게 치료가 쉽지도 않고 오래 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탄저균에 노출되고 즉시 바로 이와 같은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1인당 최소 필요량은 30도스, 다른 단위로 얘기하면 3바이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처음 설명할 때는 350명분이다. 그래서 350명분을 이와 같은 원래의 매뉴얼로 계산을 해보니까 7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5일에 그것이 아니고 350도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백신 가격, 그러니까 운송비를 제외한 백신 가격은 약 2,45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0도스가 110명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인 1인당 필요한 최소량이 30도스라고 했죠. 그러면 청와대가 현재 구입한 350도스는 11사람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1명에게 기초접종만 겨우 할 수 있는, 혹은 치료 목적인 경우에 최초 기본 3회 주사를 할 수 있는 양이고, 그래서 11명이 쓸 수 있고 그리고 20도스가 남는 그런 양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도대체 왜 350도스를 샀을까? 360도스를 사든지 아니면 330도스를 사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1인당 3도스씩 주사를 한다. 이런 그 얼토당토하는 설명을 24일에 이어 25일에 또 내놓고 있으니 딱한 일입니다. 자, 질병관리본부가 역시 해외에서 도입했다고 하는 탄저 백신, 청와대는 지금 1,000명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식으로 계산하면 3,000도스가 될 것이고, 또 질병관리본부가 이러한 분야의 전문인들이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3만 도스를 구매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은 액수가 너무 많죠. 만일 이것이 1,000명분이 아니라 역시 1,000도스였다.
청와대는 이것을 지금 1000명분이라고 하고 청와대가 구입한 것은 350도스라고 지금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의 설명이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어려운 그 근거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가는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일 구매를 했다면 청와대가 350이면 이쪽은 1000도스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든 사실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000도스라고 하면 1인당 30도스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33명이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또 10도스가 남죠. 그러면은 33명이 기본적인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치료용으로 샀다 하는 설명은 믿기 어렵죠. 그저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 소모해버릴 정도, 그곳의 직원들이 나누어 쓸 정도, 그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350도스를 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량으로는 11명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3만 도스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1000도스를 구매했다면 33명만 주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부 합해서 청와대 11명, 질병관리본부 33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11명을 위해서 맨 처음에 이것을 요청할 때 VIP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것이 용납이 됩니까? 국민을 먼저 살려야지 VIP용 탄저 백신을 먼저 구매한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대화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염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VIP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국민이 먼저지요. 어떻든 이 백신 도입, 이것은 아주 썩은 냄새가 풍기는, 그리고 양심이 없는 행위였다,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 지금 말을 바꿔서 불분명한데 청와대는 어째서 이렇게 양이 딱 떨어지지 않게 1인당 30도스씩 계산을 하지 않고 주문을 했을까? 정말 그 제품 설명서도 제대로 읽을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토대로 결국 국민을 치료할 탄저 백신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말처럼 질병관리본부가 1000명분을 구매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국민 몇백 명분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 1000명분이라고 하는 3만 도스, 그것을 과연 구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뒤에 확인해 보기로 하지요. 이제 두 번째 의문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110명분 탄저 백신 도입을 한 것은 합법적인 정부 사업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2017년도 예산 집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청와대의 참고 자료를 2017년 12월 24일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17년 7월 4일 청와대 경호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해당 백신 구매를 의뢰했고, 식약처가 주관하는 희귀의약품 도입 회의에서 탄저 백신 수입이 승인됐다. 국내에는 없는 탄저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를 모두 밟았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제대로 거쳤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함께 살펴보죠. 그들 말로는 청와대 경호처가 2017년 7월 4일 백신을 구매하려고 그것을 의뢰하는,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공문은 이틀 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0일 후 7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라는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참가했고, 한림대병원의 이재갑 교수, 중앙대 의대 정상인 교수, 청와대 조성일 경호관, 그리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관계자,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이날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저 백신의 약사법 제85조의 2에 따른 특례 수입, 그것의 타당성 여부, 대상, 필요성 등 이것을 심의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약사법 제85조의 2라는 것은 법조문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비상상황 등의 경우의 특례,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상상황은 어떤 것인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탄저 백신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그 비상상황이란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생물테러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탄저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로서, 전쟁의 공격으로서 탄저균을 공중에 살포해서 이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의 병, 그 병이 한국에서 대유행을 하는 상황일 것이 바로 이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A단계, 북한이 탄저균으로 공격을 했을 것. 법조문상 그렇게 되죠. B단계, 그 북한이 공격한 탄저균에 의해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것, 즉 탄저병이 발생했을 것. C, 이 감염병이 대유행 단계로 가려고 할 것. 이렇게 됩니다. 이 질병과 관련해서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AI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빠르게 확산이 될 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대유행이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앞부분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약품을 비축하고 구매 계약을 하는데 미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미리냐? 그것은 대유행보다 미리 할 수 있다. 일단 대유행이 되고 나면 의약품을 구매해 갖고 와서 그 병을 잡는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미리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질병을 제압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구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그 특례를 인정한 겁니다. 그 특례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 또 이제부터 이야기할 절차를 갖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금 같은 경우에 탄저 백신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앞에서 A, B, C 단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절차적인 것은 이어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D 단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대유행을 구체적으로 우려를 할 것, 그러니까 대유행이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것은 안 된다, 위험하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D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E 단계, 그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단계가 있습니다. 그 탄저 백신을 도입하겠다, 수입하겠다. 그럴 때 이 품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A, B, C, D, E, F 단계를 다 충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의 경우에는 이 중에 한 가지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쓰겠다 하면서 탄저 백신을 구입하려고 요청했을 때 북한의 탄저균 공격이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탄저균 공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 탄저균 공격으로 탄저병의 감염병이 발생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였죠. 그 어느 것도 없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혹시 우리 국민은 모르고
북한의 탄저균 공격이 이미 있었던 것인가? 국민을 속였던 것인가? 그것은 알 수 없죠. 그래서 A부터 F까지의 단계를 다 거쳐야 하는데 청와대는 한 개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요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G단계, 바로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이번에는 가령 보건복지부의 장관을 관계부처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죠. 청와대의 경우에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청와대 경호처 처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 말로, 청와대 말로 경호처 처장이 요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경우에 관계 부처인가?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에서 이야기한 각 단계의 그 활동을 하고 처리를 한 다음이라면 청와대 경호처도 좀 끼어들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앞의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는 관계 부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청와대 참고 자료를 보면 청와대 경호처에서 이 경호처라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이때 청와대에는 경호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청와대가 자료를 내보낼 때 무조건 경호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경호처에서 백신 구매 의뢰를 하는 공문을 7월 4일에 발송했고 그것이 식약처에 도착한 것이 7월 6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만일 이 청와대 경호처 혹은 경호실이 관계부처라고 합시다. 그러면 관계부처의 장인, 즉 처장 혹은 실장이 이 요청을 한 것은 2017년 7월 6일이 되겠죠. 분명하죠. 자, 이제 여기에서 2017년 7월 6일에 정부 조직법을 한번 보면 정부 조직법상 청와대 경호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없습니다. 법률상은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으로 되어 있죠. 대통령 경호처. 그러면 2017년 7월 6일 현재 정부 조직법상 이 기관은 명칭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처가 아니라 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설령 청와대 경호실이 7월 4일에 공문을 발송했고 7월 6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공문은 청와대 경호처가 아니라 경호실이 발송한 것이고 그렇다면 법조문상 관계 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이것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자격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회의를 심의를 7월 26일에 했으니까 7월 26일에 바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처로 바뀐 다음에 새로운 공문을 발송했으면
그러면 되겠죠. 그렇다면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었다. 그것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처의 장이라는 부분은 충족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있는 자료를 보았을 때 새로운 공문 발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 역시 없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청와대가 그 백신을 구매하는 그 요청을 하는 그 경우에 이 요건쥐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구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상 요건을 단 한 건도 구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탄저 백신 도입 행위는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이 아니라 법률 위반 행위다. 그것이 명백합니다. 이제 세 번째, 청와대에서 350명분이 있다고 했다가 350도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에 국민을 치료하기 위한 1000명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0명분은 3만 도스가 되어야 하지요. 그것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사서 한국 모처에 두었다고 하는 그 1000명분의 탄저 백신, 그것도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A부터 G까지의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법률 위반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 청와대가 구입을 했던 이머전트사의 이 탄저 백신은 그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국에 있거나 캐나다에 있거나 지금 두 개가 다 이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팔 때는 국외에 파는 것이죠. 이 국외에 팔 때 그 양이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월에 주문을 해서 8월에 출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시 출고가 안 되는 겁니다. 8월에 출고가 가능한데 그때 공급 가능한 분량이 약 30바이알입니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국외 판매가 30바이알만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첫째는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능력이 30바이알밖에 안 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외 판매는 30바이알을 넘어서는 할 수 없다. 즉, 요 기간 동안을 계산을 해봤을 때 가령 그저 한 달을 잡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7월에 주문해서 8월에 출고가 가능한데 30바이알만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 공급 능력이 아니라 국내법상 국외로 그 이상은 판매할 수 없게 제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률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률상의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이 국외 공급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은 쉽게 우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주문한 양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월 중순에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7월에 주문해서 8월에 받을 수 있는 것이 30바이알 정도 된다고 했는데 9월 중순에 한국에 도착한 것이 35바이알입니다. 350도스인 것이죠. 게다가 이 청와대의 요청을 심의할 때 국내에 그 탄저 백신이 수입된 것이 없다. 최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그 소위 1000명분의 탄저 백신, 그것은 청와대가 구입한 이후에 역시 심의를 하고 구매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12월 24일 현재 3만 도스가 한국에 도착해 있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답을 해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계 부처의 장이 요청을 했는지, 어떻게 심의를 했고, 언제 주문을 했고, 그리고 언제 받아서 한국에 도착을 했는지. 지금 3만 도스라고 한다면은 3,000바이알이 되겠죠. 좀 상상을 할 수 없는 많은 양인데 청와대는 그것이 이미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구매가 끝나서 우리나라에 이미 와 있다. 입증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탄저 백신에 대한 논란, 그것은 탄저 백신의 그 사용량, 단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복잡하게 스스로 혼란스럽게 발표를 했고, 그렇게 돼서 국민들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이것이 청와대가 바이알과 도스를 구분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 그런 부분이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언어라든지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그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이번 일은 그 단위를 몰랐다.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소량을 몰랐다 하는 차원이 아니죠. 청와대 알고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국민을 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북한이 탄저균을 ICBM에 탑재해서 공격을 하겠다.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는 ICBM이 아니어도 되죠. 하여간 이러한 그 인명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결국은 그 치사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무기를 쓰는 선순위가 우리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동족입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저균 공격으로 인한 그러한 국민이 그 질병에 걸리는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그 청와대에 있는 11인,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이부으십시오. 정말 압도적인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